자, 한 주간의 국제 뉴스를 살펴드리겠습니다. 황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 요즘 아주 사방에서 외교 전문가 맞느냐, 뭐 아프간 사태 때문에 이 탄핵 언급까지 나와가지고 심지어 이전에 카터 대통령하고도 막 비교가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좀 타격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예. 본인이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우리 주요 경력이 주로 외교 국제 이슈 전문가 경력이거든요. 그랬죠. 네. 예. 상원의 외교위원장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마약 통제위원장도 오래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달인이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또 자랑으로 내세웠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타격이 너무 큽니다. 일단은 탈레반의 그 장악 속도도 너무 잘못 판단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100명이나 넘게 사망한 카불 공항의 자살 폭탄 테러도 이것도 좀 상당히 타격이 컸습니다. 예. 또 과거 같으면은 그냥 언론 보도만 볼 텐데 지금은 그 SNS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다치고 예. 죽고 하는 것도. 그 미국의 국내 여론에 너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망한 13명의 미군 유해가 어제 돌아와서 미국 본토로 돌아와서 송환식이 있었거든요. 그 송환식 모습도 지켜보면서 바로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미국 국민의 84%가 미군이 모든 미국인들 관련자들이 다 거기서 탈출할 때까지 안전하게 탈출할 때까지 미군이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대답을 미 국민의 100명 중에 84명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바로 이제 그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특히 그 공화당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모든 미국인이 다 떠날 때까지 미군 철수를 금지하는 법안도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수차례나 촉구했는데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이런 이유를 내세우면서 예. 조심스럽게 하야 또는 탄핵을 언급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물론 탄핵을 언급하는 의원들, 공화당 의원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긴 합니다만은 예. 어쨌거나 임기 아직 1년 차에 이런 탄핵 언급까지 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격을 뭐라고 하냐면은 딱 한 문장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프간인이 아니라 미군을 데리고 오라. 이 문장은 사실은 이 여론조사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다음에 주요 방송도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CNN은 바이든이 외교 전문가가 맞느냐, 완전히 대실패다라는 이런 헤드라인을 달았고, 예. 영국의 또 파이낸셜 타임즈는 더 아픈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제2의 카터 대통령이다. 카터에 가는 길을 가고 있다. 제가 그 타이틀을 이렇게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포텐셜 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재적인 카터 대통령과 똑같다 이렇게. 예. 너무나 좀 흥미진진하면서도 자극적인 그런 제목이지 않습니까? 헤드라인이지 않습니까? 포텐셜 카터. 그래서 카터 왜 포텐셜 카터냐 하냐면 카터 대통령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슬람 혁명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국 대사관 직원을 440일 동안이나 구출하지 못했거든요. 예. 1년 반 동안이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거기 억류되어 있는 그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카터 대통령이 무너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꼬집으면서 제2의 카터다는 공격을 하고 있고, 근데 마지막 결론을 보면은 그건 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건은 똑같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성공했거든요. 240명 미 해병대가 레바논에서 사망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 사과를 하고 나는 경제 정책으로 경제 부흥으로 국민들에게 보답하겠다라는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재선하지 못한 카터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은 재선한 레이건의 길로 가느냐, 마지막은 결국은 바이든도 경제 부흥을 제대로 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 많이 나온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예. 뭐 2차 폭탄 테러까지 뭐 예고하고 있던데. 아무쪼록 좀 사람 다치고 막 사망하고 이런 뉴스 좀 카불에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 현지는 정말 급박하더라고요. 예, 다음 소식은 이제 일본 소식입니다. 올림픽을 치러낸 일본의 스가 총리 지금 지지율이 계속 하락해가지고 30% 선도 붕괴됐다 하던데 그러면 이제 이러면 한 달 남아 있는 총리 선거도 좀 먹구름 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달 29일이니까요. 한 달 채 안 남았네요. 이제 일본은 내각제니까 집권당의 총재 선거를 하면은 곧 총리 선거와 같은 거니까요. 예. 그래서 새 총재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지난달과 한 달 전에만 하더라도 30%는 넘겼거든요. 네. 그런데 올림픽 치러낸 다음인데 이 4%나 더 떨어졌습니다. 그럼 26% 선이거든요. 부정적인 응답은 66% 선이니까 예. 보통 30% 선이 붕괴되면은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26%니까 그러면은 아베 집권기의 최저치하고 비슷하거든요. 26%, 27%면. 근데 아베 총리는 9년을 집권해서 마지막에 9년 차에 저런 여론조사를 보인 것이고요. 스가 총리는 아직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10개월, 12개월 정도 됐는데 26%를 보이니까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역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 미흡입니다. 여전히 2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고 일본이 중증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증자 병상 같은 경우에도 95%로 완전 풀로 다 차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자택에서 중증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택에서 요양하고 있는 환자도 12만 명이나 되는데 계속해서 자택 사망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코로나 대응 미흡과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70% 국민 정도가 나는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은 지금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기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 자민당 총재 선거도 그렇고 연말에 총선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선도 이대로 가면은 패배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들과 걱정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총재를 바꾸는 거냐라는 거에 또 관심이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스가 현 총리는 9% 지지로 너무 뒤떨어진 3등이고요. 1등은 이시바 시기루 전 간사장이고 2위는 고노다로 행정상입니다. 심지어 고노다로 행정상은 스가 총리보다도 훨씬 더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로 코로나 백신을 담당하는 행정상이거든요. 백신 담당하는 행정상임에도 불구하고 10% 넘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 자민당이라는 게 일본 정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영국, 싱가포르에 이어서 덴마크도 이제 합류를 선언했다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에 합류하는 국가들이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이 영국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리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의 지금 덴마크가 다음 달 10일부터 9월 10일부터 이제는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모든 제한 조치를 다 해제한다. 그 소위 위드 코로나에 합류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이유는 접종률이 80%에 다 이르렀고 그리고 그 문장을 가만히 보면은 더 이상 코로나는 우리 덴마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규제 대신에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의 핵심은 경제 회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이 위드 코로나에 합류하는 국가들은 코로나도 이제 독감처럼 인류가 공존해야 된다 판단하고 규제를 해서 얻을 게 더 많은 거냐 아니면 다 규제를 해제하고 경제 회복에 포커스를 맞춰서 얻을 것이 더 많으냐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국하고 이스라엘, 싱가포르, 덴마크는 이제는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얻을 것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단 그 전제 조건은 백신 접종률이고요. 영국도 70% 이상 다 백신 접종을 했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77%죠. 덴마크 80%. 그리고 치사율이 0.3, 4%, 0.5% 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영국도 치사율은 0.3%고요. 싱가포르는 0.2%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맞췄다고 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선언을 덴마크가 한 겁니다. 더 이상 한국 사회에 코로나가 중대한 위협이 아니다. 이런 선언을 하는 날이
오겠죠. 예, 그래요. 모쪼록 빨리 오기를. 빨리 와야 돼, 빨리. 아우, 예. 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겠다. 예. 그래요. 예. 우리 앞에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할 때 잠깐 이제 뭐 얘기가 나온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 사실 지난주 뉴스 내내 미라클 작전이 좀 화제였거든요. 특별 공로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390명의 아프가니스탄인 이제 특별히 딱 데리고 왔는데 사실 이제 난민 수용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찬성도 많고 반대도 많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시리아 난민 때문에 얘기가 좀 있었지만 이런 일이 있고 나면은 좀 한번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난민을 수용하면 어떤 것들은 좋은 점이 있고 또 뭐 우려되는 부분 어떤 거 이런 거를 짚어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항상 언론에서 국민들한테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것만 물어봐가지고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좀 짚어주시지. 예, 당연합니다. 난민 반대 논거도 많이 있습니다. 논거를 정리해 보면은 예. 범죄율하고 사회 불안이 첫 번째 대답이고, 그 다음에 저임금 노동 일자리, 즉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 하고 세 번째가 좀 엄청난 정착 비용을 투입하는 것 같던데, 네네. 또 정착 비용은 세금 낭비 아니냐라는 이런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난민 반대 논거가 요약이 되거든요. 네. 뭐 일리가 있다고 볼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전문 연구에 따르면요, 저도 이런 연구를 많이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는 논박할 또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 연구는 재정착 프로그램이 잘 작동되면은 난민 거주촌의 범죄율이 일반 국민들보다 더 낮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리아 난민을 최근에 400만 명을 터키가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터키의 케이스를 보면은 오히려 정착한 400만 명을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난민들이 대부분 또 우수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작지만 중소기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한 업체에 평균 10명 정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또 이들이 만든 기업들을 효과를 보면 3억 달러 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난민 400만 명이 지역 경제 수요도 증가시켰고 생산성도 뚜렷이 증가시켰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2년 전에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부부 교수가 수상했잖아요. 네. 이 교수들의 연구 결과는 난민하고 이민자들의 경제 효과를 연구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 논문 결과를 요약해 보면은 난민이나 이주민들은 현지인과는 생각보다는 경쟁하지 않고 덜 숙련된 업무를 맡아갖고 부정적인 충돌 효과는 사실상 너무나 적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정착 후에 8년 정도가 지나면은 물론 정착 비용은 들어가지만 8년이 지나면은 정착 비용보다는 훨씬 세입이 많다. 난민 한 사람당 세금을 약 2,400만 원씩이나 내기 때문에 세입 효과가 정착 비용 효과를 넘어선다. 8년이 지나면. 그런데 결론은요. 수용소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이 모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반대 논거, 찬성 논거 짚어봤고, 지금 허리케인, 초대형 허리케인이 미국 남부에 접근 중이라서 루이지애나 비상사태 선포했다고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카트리나 기억나십니까? 네네. 카트리나. 2005년이었거든요. 카트리나 때 미국에 1,800명이 사망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주를 중심으로. 하필이면 같은 날입니다. 2005년 8월 29일 날 상륙했거든요. 카트리나가. 이번에 다가오고 있는 아이다가 2021년 8월 29일 날 상륙을 했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날이기 때문에 이게 카트리나보다 조금 더 위력이 크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최고 등급이 5등급 정도의 위력입니다. 시속 그렇다면은 220km를 넘어가거든요.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피난 차량이 너무나 줄을 잇고 있고 15,000명 주방위군이 동원이 돼가지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이지애나주에 인접한 멕시코만에서 원유가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생산되는 원유가 미국 전체의 한 20% 정도로 분석되고 있거든요. 생산량이 하루 한 170만 배럴 되는데 이게 걱정이에요. 이게 지금 생산 중단을 했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기름값 비싼데 유가 급등이 불가피하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드는 태풍입니다. 이거 상륙했습니다. 그래요. 태풍 참 걱정입니다. 우리도 부산도 작년에 마이삭, 하이선 와가지고 피해가 컸는데 아무쪼록 피해 없이 잘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도 마스크 단디 쓰고 손 매매 씻고 사람 많은데 피하면서 우리 안전하게 지냅시다. 자갈치 아침에 17,710회 박상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도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